지금 현재 강남권 아파트도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도 많이 얼어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부동산 경매 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감정가,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는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의 아파트 감정가가 8억이다. 근데 6억에 낙찰이 됐다. 매우 싼 것 같죠? 절대로 싼 거 아닙니다. 그 노원구의 아파트 6억이 아니라 2, 3억이라 해도 비싸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판인 거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택도 아닌 가격인 겁니다. 2년 전에는 이 가격이었다. 그리고 경매 아니면 이런 가격으로 팔 사람이 없다. 남는 것도 없는데 누가 팔겠냐. 이렇게 공인중개사는 얘기했다는데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무슨 얘기냐. 택도 아닌 거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높아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1차 경매 대란, 2차 경매 대란이라고 하는 게 이때입니다. 지금은 1차 경매 대란이 시작된 시기라고 하는데요. 1, 2년 동안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거죠. 지금 현재 감정 가격은 턱없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 대비 64%다, 70%다, 80%다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한국 부동산에 거품이 너무 많이 껴 있어서 그 거품이 서서히 꺼지는 중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본은 1992년 집값 폭락 이후 1993년부터 매년 3만 5천 명이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부동산 거품 붕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집값 폭락이 세계 1위입니다. 한미금리, 채권금리도 역전됐죠. 한미금리 역전, 한미 기준금리도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은 4%를 넘었습니다. 한국은 이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현재 한국의 정부는 그다지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의 상황이 꽤나 안 좋은데 이 엄중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든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도 하고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대출도 안 나오고 있죠. 경매도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야지 부동산 이제 경매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고도 뱉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한국 부동산이 심각하다고 경제가 많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대체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IMF 시즌2가 벌어졌는데요. 이러한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분다라는 것 또한 지금 현재 경제위기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올해 6월달까지는 낙찰가율이 100% 됩니다. 지금은요. 90%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경기하고 인천의 낙찰가율은 80%까지 떨어졌답니다.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시장으로 더 유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생각해둬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은 꽤 안 좋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집값 하락이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9억 이하의 주택 40% 이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외곽주택이나 9억 이하의 주택이 집값 하락에 더 취약하다고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권들이 원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금융권들이 대출자들의 연체가 2번만 돼도 바로 경매 처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은행들이 나서서 금융권들이 나서서 경락자금 대출 비중을 높여줘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진 빚을 그들이 회수해야 되는 원금을 제대로 못 받을까봐 부실해질까봐 겁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대출금리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위험은 점점 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기준금리가 금세 내려갈 리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존버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금리가 지금은 오르지만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되면 금리 다시 내려갈 거야. 이렇게 떠들어대는 가짜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자신이 얻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경매로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지금보다 4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금융연구원에서는 조사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데도 괜찮다, 별일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의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댓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미친 나라 만든 민주당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노선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개판 만들었다는 거죠. 앞으로 아파트 값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야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소득이 오르면 좋은 줄 아는데 물가도 같이 올랐고 물가 엉망돼가지고 완전 뻥튀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네요. 신문사 경제부 기자 중에 갭투기 안 한 사람들이 없다. 카카오 직원 중에 자사 주식 안 산 사람이 없다. 신문사 기자부, 특히 입사 10년 넘은 이들 중에 갭투기 안 한 사람이 없다. 지금 파는 사람이 승리자다. 2018년 가격 온다. 2014년 가격 온다. 그냥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기정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진실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절규하고 비명을 지를 것 같습니다. 반대로 3, 4년, 4, 5년 뒤면 현금을 준비한 이들이 정말 싸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지켜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많은 고민들, 많은 구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괜찮다, 별일 없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런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매시장까지 얼어붙고 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 앞으로 4, 5년간은 혹독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깥 겨울에 경제적인 추위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겨울잠에 들어갈 숙면을 취할 그런 모드를 갖춰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저기에서 위험신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삶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